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카센터 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거든요. 혹시 또 바가지 씌우는 거 아냐? 멀쩡한 부품 고장났다고 하면 어쩌지? 차라리 조금 더 참고 타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서울에서만 13년간 카센터 1000곳이 사라졌고 전국 카센터 10곳 중 7곳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차는 2600만 대로 역대 최다인데 정비소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심지어 제주도에서는 새로 문 연 카센터의 61%가 5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기차 때문일까요? 대기업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수많은 바가지 논란 때문일까요? 오늘 동네 카센터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2011년 서울에 3,711개였던 카센터가 2024년에는 2,786개로 줄었거든요. 13년 만에 약 1,000개가 지도에서 사라진 겁니다. 특히 임대료가 비싼 도심일수록 타격이 컸고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폐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용산구가 가장 심각한데요. 2019년에 63곳이었던 카센터가 2024년에는 23곳으로 줄었습니다. 5년 만에 40곳이 문을 닫은 거죠. 서초구는 26곳, 중구는 23곳, 송파구는 19곳이 감소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국 등록 차량이 1995년에 700만 대였는데 지금은 2600만 대를 넘었거든요. 국민 2명당 차 한 대 꼴입니다. 차가 이렇게 많으면 정비소도 바빠야 정상인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카센터 사장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처럼 한 적이 없다? 이런 불경기는 처음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 차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프라이드, 엑셀, 그랜저 1세대 같은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자가용이 본격적으로 퍼졌고 전국 도로망이 확충되면서 차량 운행이 급증했죠. 그런데 정비 기술자는 부족했습니다. 카센터만 열면 장사가 됐고 기술만 있으면 황금 밥줄이었거든요. 1995년 등록 차량이 700만 대를 돌파했고 2005년에는 1600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당시 차는 단순했습니다. 부품 교체도 잦았고 일감은 끊이지 않았죠. 2000년대 초반 카센터는 주말에도 예약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기름보다 돈이 잘 도는 시대였거든요. 카센터 사장님들은 귀로 엔진 소리를 듣고 손끝으로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기술직의 자존심이었고 동네 터줏대감이었죠. 그런데 2010년대 초반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품질이 향상됐고 보증기간이 확대되면서 정비보다는 점검 위주로 바뀌었거든요. 비교 견적 앱이 등장했고 소비자들도 똑똑해지면서 자동차 카페에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는 정비소에서 호구 안 당하는 법 같은 콘텐츠가 넘쳐났죠. 그 와중에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전기차가 등장했고 대기업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임대료는 치솟았습니다. 동네 카센터는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했고 지금 살아남은 카센터들조차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카센터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전기차의 등장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완전히 다른 구조거든요. 엔진이 없습니다. 오일도 없고 변속기도 없습니다. 부품 수를 비교해보면 내연기관차는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기차는 그 절반 수준입니다. 정비할 게 없어진 거죠. 엔진 오일 교환 필요 없고 변속기 오일 교환도 없고 점화 플러그 교체도 필요 없습니다. 애초에 점화 플러그가 없으니까요. 타이밍 벨트 교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벨트 자체가 없거든요. 카센터의 주수 입원이었던 경정비 항목들이 아예 사라진 겁니다.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뀌면 정비 일감이 70% 감소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전기차 정비를 배우면 되지 않을까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600V가 넘는 고전압이라 잘못 만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고 특수 장비도 필수죠.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를 고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 170곳뿐입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요? 장비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전용 리프트와 진단 장비를 갖추는데 수천만 원이 들거든요. 이미 경영난에 허덕이는 영세 카센터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재교육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며칠씩 교육받으러 갈 수가 없거든요. 수십 년간 엔진 수리로 평생을 보낸 분들이 렌치 대신 노트북으로 수리하는 세상이 온 겁니다.
제주도가 보여주는 미래가 섬뜩합니다.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률 전국 1위인데요. 전기차가 39,535대로 전체 차량의 9.7%를 차지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14년에 461곳이었던 카센터가 2024년에는 381곳으로 줄었습니다. 10년간 80곳이 사라진 거죠. 더 충격적인 건 5년 내 개업한 정비소의 폐업률인데요. 61%에 달합니다. 2030년에는 제주도 정비업 일자리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제주도의 오늘이 서울과 내륙 도시의 내일이 될 겁니다. 실내의 붕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시장 평가 지표를 보면 자동차 수리 서비스 분야가 매년 꼴찌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903건에 달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피해 유형 1, 2는 정비 불량으로 전체의 73.3%를 차지했고 부당 수리비 청구가 18.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에 출연해 명성을 얻었던 한 정비사가 중고차 점검을 맡기러 간 손님에게 1시간 점검에 수십만 원을 청구했거든요. 포르센 점검비 60만 원에 엔진 오일 교체 비용으로 120만 원 넘게 추가로 청구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방송으로 쌓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타이어 전문 프랜차이즈의 한 지점에서 직원이 손님의 차량 휠을 공구로 고의 훼손하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거든요. 멀쩡한 휠을 망가뜨려 비싼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한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심지어 멀쩡한 부품을 고장난 부품으로 바꿔치기 하거나 중고 부품을 쓰고 새 부품값을 청구하는 보험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신뢰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품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공인비로 인해 천차만별의 가격이라 제대로 적정가 주고 고쳤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글이 있고요. 엔진 오일만 갈러가도 뭐가 안 좋다 하면서 계속 바꾸라고 하니까 카센터 가기가 싫다는 말도 있습니다. 멀쩡한 엔진 하부에 오일 발라놓고 누유 발생했다고 겁주는 경우도 당해봤다는 분도 있고요. 치과보다 더 무서운 곳이 동네 카센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소비자들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차라리 비싸더라도 제조사 공식 서비스 센터로 가겠다. 그런데 문제는 공식 서비스 센터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불필요한 수리를 강요받거나 내역이 불투명한 공임을 청구받는 피해 사례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동네 사기꾼을 피해 대기업 바가지를 선택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임대료도 카센터를 죽이고 있습니다. 용산구, 서초구, 중구, 송파구처럼 카센터가 급감한 지역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임대료가 살인적인 곳들이거든요. 카센터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차를 들어올리는 리프트, 부품 보관 공간, 작업 공간을 합치면 최소 몇십 평은 있어야 하는데 도심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비 수요는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죠. 한 송파구 카센터 사장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예약을 못 받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평일에도 한가하다고 합니다. 임대료는 계속 오르는데 매출은 반토막 났으니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도심의 서비스 생태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카센터가 빠진 자리에 뭐가 들어서는지 아십니까? 썬팅 업체나 외장 관리 전문점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높은 수익을 내는 업종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마치 동네 의원이 사라지고 피부과가 들어서는 것처럼 필수 서비스는 사라지고 고급 서비스만 남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진출도 동네 카센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블루핸즈, 오토큐, 스피드메이트 같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가 전국적으로 확장하면서 표준화된 정비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깔끔한 대기실이 있고 포인트 적립이 되며 전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광고도 많이 하니까 뭔가 믿음직해 보이죠. 동네 카센터는 어떨까요? 기름 냄새가 나고 대기실도 좁으며 포인트 같은 건 없습니다. 같은 오일 교환인데 한쪽은 시스템이 있고 한쪽은 그냥 기술만 있거든요. 손님들은 점점 시스템이 있는 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자동차 카페에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정식 서비스 센터와 동네 카센터 중 어디로 가야 할까요? 대다수가 정식 서비스 센터를 추천하거든요.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공식 서비스 센터로 가세요. 보증 기간 끝나도 조금 비싸더라도 공식이 낫습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고령화와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자동차 정비업계는 심각한 고령화에 직면해 있는데요.
특히 판금이나 도장 같은 고된 기술 분야는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고 20대에서 30대 젊은 기술자는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오지 않을까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불투명한 미래 때문입니다. 특성화고 자동차과의 취업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고 정비 기능사 응시자 수도 줄고 있거든요. 여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자동차 학과를 폐지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않는 산업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후를 생각해보면 무섭거든요. 수십 년간 내연기관 차를 만져온 숙련공들이 대거 은퇴하고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는 그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동시에 전기차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기술자 양성에도 실패하고 있거든요. 머지않아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내연차를 고칠 기술자도 새로운 전기차를 고칠 기술자도 모두 부족한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전국 카센터 4곳 중 3곳이 사장님 혼자 운영하는 나홀로 가게입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는 최저임금도 못 버는 날이 허다하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소비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어적 소비가 늘었습니다. 단골 카센터와의 인간적인 신뢰에 기대기보다는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거죠.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주는 앱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카닥이나 닥터차 같은 플랫폼입니다. 사람 대신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믿겠다는 겁니다. 제조사 공식 서비스 센터로 이동하는 경향도 뚜렷합니다. 비싸더라도 오래 기다리더라도 차라리 제조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죠. 부품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부품을 개별 구입해서 카센터에 가져가고 공인비만 내고 정비를 받는 겁니다. 아예 수리를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기 침체가 카센터를 직격으로 때리고 있거든요. 브레이크 소리가 나도 그냥 참고 타고 타이어가 조금 닳아도 덜 타고 버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아껴야죠. 이게 소비자들의 생각입니다. 결국 카센터는 사면초가에 빠진 겁니다. 손님은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오르고 전기차는 늘어나고 대기업은 진출하고 신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해도 힘든데 5가지가 동시에 덮친 동시다발적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카센터의 미래는 어떨까요? 전망은 암울합니다. 전기차 보급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정비 일감은 계속 줄어들 겁니다. 임대료는 계속 오를 것이고 대기업은 계속 확장할 거거든요. 이 추세라면 동네 카센터는 대부분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투명성으로 신뢰를 회복하려는 곳들이 있습니다. 정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주는 카센터가 생겼고 견적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부품도 손님 앞에서 교체하는 곳도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와 정비소를 연결하면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있죠. 특화 전략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는 만능 정비소가 아니라 자신만의 분야를 가진 장인으로 거듭나는 거죠. 클래식카 복원 전문, 특차종 전문 수리, 튜닝 전문으로 차별화하는 곳들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전기차 정비로의 전환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정부가 재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일부 카센터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전기차 정비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수리가 가능한 업체가 전국에 170여 곳뿐이라는 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이 수리 매뉴얼과 진단 소프트웨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빗장을 열어야 독립정비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리할 권리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소비자가 돈을 주고 산 제품을 자유롭게 수리할 권리, 이것을 제조사의 이익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있고 한국도 변해야 합니다. 결국 살아남는 카센터는 투명성으로 신뢰를 회복하거나 특화 전략으로 차별화하거나 전기차 시대에 대비한 곳일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세 카센터는 이 중 어느 것도 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자금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체력도 떨어집니다. 결국 대다수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엔진의 굉음이 전기 모터의 조용한 소리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더 깨끗하고 편리한 미래로 나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을까요? 한 동네에서 수십 년간 기술을 연마해온 장인의 손끝,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 달려갈 수 있었던 든든함, 대기업의 논리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로 움직이던 작은 가게들의 가치를 말입니다. 기술은 변하고 시대는 흐릅니다. 하지만 기름 묻은 손에 담긴 정직한 땀의 가치까지 사라져야 하는 걸까요?